포티넷 메인 트랙에서 준비한 마지막 세션입니다. 포티넷의 김대엽 컨설턴트께서 ATP, SIM, SOA를 이용한 OT 보안 인시던트 탐지 및 조치 자동화를 위한 구축 방법 소개라는 제목으로 세션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OT 보안 인시던트 탐지 및 조치 자동화를 위한 구축 방법 소개의 발표를 맡은 김대엽 컨설턴트 포티넷 코리아입니다. 먼저 아젠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OT 인프라가 직면한 위험과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며, 두 번째로는 OT 보안 데모, 어떤 식으로 이러한 OT 인프라가 직면한 위험과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세 번째로는 이것을 다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OT 인프라가 직면한 위험과 과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OT 인프라 공격, 저희 OT에 대한 공격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공격이 발생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알아보면은 굉장히 최근부터 이러한 OT 인프라 공격이 실행됐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처음 OT 인프라 공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면은 저희 2010년도 스톡스넷이라는 악성 코드가 있습니다. 이러한 스톡스넷 악성 코드는 이러한 원자력 발전소 핵 프로그램을 타겟팅하여서 만들어진 OT malware이고요. 이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를 통해 감염이 되며 지멘스 산업의 소프트웨어 및 장비를 공격하고 산업 시설을 감시하고 파괴하는 최초의 멀웨어, 즉 악성 코드입니다. 이러한 OT 악성 코드가 출현을 함에 따라서 이제 2013년도에 실질적인 뉴욕 댐 수문 손상이 이루어졌고, 2014년도에는 병월 약물 주입 펌프 해킹, 그 다음에 미시간주 신호등 해킹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OT 악성 코드는 매 1년마다 2015년도 독일 제철소 용광로 파괴, 자동차 변속기 및 브레이크 제어, 그 다음에 전역망 공격으로 굉장히 많은 OT 인프라 공격을 활성화시켰고, 2016년도에는 미라이 본넷이 약 14만 5천 건의 IoT 기기 감염을 시켜서 피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2017년부터는 굉장히 디테일한 피해 액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2017년에는 랜섬웨어로 인한 Merck & Crow 글로벌 생산 중단이 있었고, 이는 10억 달러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또한 동해년도인 머크 해운이 이제 랜섬웨어로 인해서 글로벌 서비스 중단이 발생이 돼서 2억 5천만 달러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를 이제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해보자면은 1조 2,260억 원 정도가 피해가 발생이 됐고, 머크 해운은 이제 2,400억 원 정도가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굉장히 피해액이 늘어나고 있고 디테일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2018년도에는 트리시스, 트리톤 이러한 악성 코드들이 발생함에 따라서 안전을 위협하도록 설계된 malware 이 실제로 출현을 하면서 이러한 감염 시 ICS 프로세스 종료가 되어서 굉장히 안전이 위험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도에는 랜섬웨어로 글로벌 알루미늄 생산업체 폐쇄, 랜섬웨어의 항공기 부품 아스코 인더스트리즈가 생산이 피해가 났고, 그리고 이제 2020년도에는 에칸스 랜섬웨어가 실제로 나타나서 저희 프리제니우스 메디컬 케어 공격, 그 다음에 솔라윈스 오리온 서플라이 체인 어택, 즉 공급망 공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도에는 템파 워터 서플라이 수 자원망 공격 시도가 있었고, 이러한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해서 이러한 텍사스 휴스턴에서 시작하여 주로 미국 남동부 지역으로 휘발유와 제트 연료를 운반하는 이런 미국 송유관 시스템이 공격을 받으면서 굉장한 큰 피해가 났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OT 인프라 공격에 대해서 해커들은 OT 인프라가 굉장히 보안 의식이 낮고, 그리고 보안 솔루션들이 많이 없다 보니 OT망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고 큰 이득을 현재 취하고 있으며, 이는 이제 해커들의 놀이터라고 보셔도 되고 보물상자라고 보셔도 됩니다. 다음으로는 OT 보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OT 보안을 하는 방법에는 가장 OT 이제 설계사 또는 보안 담당자들이 많이 알고 있는 제조 보안 Purdue 모델을 따르게 되는데, 이 Purdue Enterprise Reference Architecture 같은 경우는 이러한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이러한 OT와 IT를 전 범위적으로 커버리지를 할 수 있는 레벨링에 따라서 어떠한 솔루션을 디플로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어떠한 asset, 즉 자산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그 reference architecture 형태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보안 관제사들 또는 보안 설계사들이 알아야 할 네트워크 세그멘테이션, 네트워크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웹 서비스 보안, 원격 액세스 보안, 위협 방지, 애플리케이션 제어, 그 다음에 엔포인트 보안, 허니팟, 샌드박스, NOC, SOC 등등 다양한 보안 아키텍처에 대해서 그 레퍼런스를 하고 있고, 이는 현재 저희 포티넷 시큐리티 패브릭으로 전방위적으로 다 보호를 할 수 있고 보안을 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오늘 알아볼 것은 결국에 이러한 랜섬웨어에 대해서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ET 솔루션, Deceptor Sandbox, 그 다음에 SIM-SOAR를 통해서 이러한 악성 코드를 막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IM-SOAR, Deceptor, Sandbox, IDS 파일 수집기 등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슬라이드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먼저 이러한 파일 IDS 수집기 또는 샌드박스, SIM, SOAR 같은 부분은 앞에 보이는 슬라이드처럼 이제 포티심 같은 경우는 실시간 상관관계 분석, 경고 분석, 그 다음에 CMDB, 리포팅, 대시보드, UEBA, 그 다음에 STM 등등으로 이제 모든 장비의 이벤트 또는 로그들을 수집을 할 수 있는 장치이며, 그 장치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이제 오른쪽에 붙어 있는 포티 소어는 여기에서 상관관계 분석된 경고를 통해서 자동화를 할 수 있는 솔루션, 즉 포티 소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좌측을 보시면은 저희 포티넷은 시큐리티 패브릭으로 이런 포티 게이트, 그다음 포티 애널라이저, 그다음에 포티 샌드박스 등등을 이제 한 군데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솔루션이고, 이러한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그 파일이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그 다음에 어떠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분석해주는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포티 게이트는 알다시피 저희의 그 UTM이라고 하는 방화벽이며, 그리고 이는 마찬가지로 파일 수집기 또는 IDS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OT 보안 데모 시나리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OT SOC 통합 관제 설계인데요. 이 설계를 하기 앞서서 이러한 제가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제 많은 그 OT 공장 또는 IT 쪽에서 사용을 하고 계실 네트워크, 가장 기본적인 네트워크 아키텍처인데요. 이는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OT, SOC 통합 관제를 설계를 할 때 모든 망, 즉 레벨 0에서 레벨 5, Purdue 모델에서 레벨 0에서 레벨 5까지 모든 망에 대해서 파일 수집기를 하나 놓습니다. 즉 패킷 수집기를 하나 놔서 모든 패킷을 수집을 한 다음에 그 패킷들을 카피를 해서 이제 포티 게이트 쪽으로 넘겨주기만 하면은 저희 포티 게이트 IDS 파일 수집기가 이러한 패킷들을 분석을 해서 어떠한 패킷이 악성일 가능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떠한 패킷이 공격 패킷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1차적으로 분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known malware, 즉 알려진 악성 코드에 대해서 1차적으로 검출을 해주고, 만약에 어떠한 파일, 의심스러운 파일이 들어왔다 또는 알려지지 않은 파일이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파일들을 포티 샌드박스 쪽으로 포워딩을 시켜가지고 이제 포티 샌드박스에서 실제로 동적, 즉 가상화된 OS에 파일을 실행을 해가지고 이 파일이 어떠한 행위를 하는지, 어떠한 악성 행위를 하는지 한번 살펴봐서 로그들을 떨굽니다. 이러한 로그들을 떨궈서 포티심에 보내서 이제 포티심은 이러한 로그를 가지고 상관관계 분석을 하고 포티 소어로 자동화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포티 AI, 포티 NDR이라고 하는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최신화된 포티넷 장비로서 이제 AI 그 상관관계 분석을 해주고, 그 다음에 파일을 이제 코드 에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분석해줄 수 있는 장비를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해커가 OT 인프라를 공격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는 이제 해커는
그 뭐 security misconfiguration, 뭐 어떠한 보안 설정을 잘못했거나 또는 vulnerability exploit, CVE, common vulnerability exposure, 즉 공개 취약점을 이용해서 이러한 IT 쪽에서, 즉 외부 쪽에서 그 해킹을 시도를 해가지고 결국에 OT 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해커들은 뭐 CV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공개 취약점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여의치 않은다면 이제 제로 데이로 공격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동영상으로 한번 보게 된다면은 해커가 침투하는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러한 포트 스캐닝 또는 오픈 소스의 공격 도구로 내부망을 스캐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것은 이제 제가 데모 목적으로 한번 스캐닝을 시도를 해 봤는데,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웹사이트에 특정 검색 명칭을 입력하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취약점들,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인베디드 시스템이 노출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베디드 시스템은 이제 외부로 노출되어야 되지만 노출 안 되어야 되는 시스템들인데 굉장히 쉽게 이러한 시스템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에 따라서 포트 스캐닝을 통해서 어떠한 포트가 열려 있고, 그 다음에 어떠한 취약점들이 내포되고 있는지를 바로바로 이러한 해커들은 습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해커는 이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만든 공격 도구 또는 뭐 CVE에 올라와 있는 공격 도구를 통해 가지고 곧바로 해킹을 시도를 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뭐 CVE 2017년도에 나온 CVE를 통해 가지고 이미 공개되어 있는 악성 코드를 통해서 굉장히 쉽고 빠르게 익스플로이트를 생성을 해서 이러한 CVE 코드를 가지고 익스플로이트를 생성을 해서 공격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커가 공격이 성공이 되면은 이러한 백도어를 설치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OT망에 들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데, 결국에 이러한 뭐 윈도우 시스템 또는 리눅스 시스템 또는 뭐 OT의 특정한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실제로 파일 하나만 옮겨서 실행을 하게 된다면은 그 OT의 인프라가 굉장히 위협적으로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굉장히 악성 코드가 날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방어적인 입장에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저희 포티넷 같은 경우는 현재 이러한 SOC 통합 관제를 설계를 하고 있고 디플로이 할 것을 권장을 해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모든 파일을 패킷 수집기, 즉 모든 패킷을 패킷 수집기에다가 넣고 이러한 패킷을 포티 게이트, 즉 IDS 파일 수집기에 넣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정책을 짜서 만드는 것과 동일하게 OT망에 대해서 패킷을 들어와 가지고 우리는 이러한 패킷을 안티바이러스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IPS 시그니처로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볼 거야 라고 정책을 만들어 주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저희 포티 게이트 쪽에서 정책에 걸린 파일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ICS-malware.bin이 실질적으로 IT망에서 OT망으로 넘어와서 저희 정책에 따라서 어떤 파일이 걸렸는지를 확인이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디테일 로그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포티 게이트가 이 파일에 대해서 해시 값을 검색을 하지 못하니 이 파일을 이제 샌드박스 쪽으로 보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실제로 이제 포티 게이트에서 포티 샌드박스로 파일이 넘어왔으니 이제 포티 샌드박스에서 이러한 파일을 한번 보면은 이 파일이 어떠한 행위를 했고 그다음에 어떠한 파일인지를 단순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filter by devices, 디바이스에 대해서 한번 클릭을 해서 포티 게이트를 클릭을 하게 된다면은 이 포티 게이트에서 어떠한 파일이 넘어왔는지 한눈에 파악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이제 미디엄 리스크, 그 다음에 리스크가 있는 것으로 실제로 판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리스크, 즉 이 위협이 어떠한 위협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즉 파일을 클릭을 해 보면은 파일에 대한 상세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indicators가 있는데 저희가 오늘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저희 indicators 중에 network traffic detected라고
즉 Industrial Signature Traffic Detected라고 하는 indicators를 한번 살펴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파일의 뭐 동적 행위, 그 다음에 static scan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URL들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확인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디테일즈 페이지에서 실제로 저희가 아까 멘션 드렸던 그 Industrial Signature Traffic Detected라고 해서 어떠한 이런 OT 프로토콜, 즉 OT 네트워크가 이 파일에서 행해졌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 그 뭐 S7이나 뭐 모드버스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포티 샌드박스에서 단순히 이러한 글자를 클릭하는 것으로 저희 쪽 홈페이지, 저희 포티가드 쪽에서 이게 어떤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이고 왜 위험한지, 어떠한 리스크가 있는지까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포티 샌드박스를 살펴봤으니 이제 포티 AI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이러한 파일이 분석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티 샌드박스에서 단순히 설정을 몇 개를 건들고 설정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파일을 올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수초 이내, 즉 몇 초 이내에 바로 파일이 분석이 돼가지고 악성 코드인 것을 바로 포티 샌드박스에서 확인을 할 수 있고, 실제로 이제 분석 객체가 포티 AI여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러한 파일, 이러한 악성 코드가 분석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샌드박스의 가장 큰 단점 같은 경우는 이러한 파일을 실제로 동적 분석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스캐닝을 해야 된다는 점인데, 포티 AI를 통해서 이러한 시간적인 측면, 즉 저희 최신의 Neural Network Intelligence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Artificial Intelligence를 통해서 이러한 악성 코드들을 굉장히 빠르게 스캐닝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OT 보안 데모로서는 이제 SIM 소어를 이용해서 실제 관제 공지 자동화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티 심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뭐 저희 상관관계 분석 또는 CMDB 또는 어떠한 인시던트 분석을 하기 위해서 모든 장비의 로그를 끌어 모아서 한 번에 출력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먼저 뭐 대시보드를 먼저 보시게 되면은 어떠한 몇 건의 인시던트가 있는지, 어디에서 가장 많은 인시던트가 발생이 됐는지까지도 확인이 되고, 저희가 오늘 볼 것은 이제 OT malware에 대한 인시던트이다 보니 이런 식으로 인시던트를 클릭을 해서 어디에서 인시던트가 발생이 됐고 어떠한 파일이 실제로 발생이 되었으며 그 다음에 몇 시 몇 분에 이러한 로그가 지속적으로 뜨고 있는지까지도 확인이 바로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ICS malware.bin이 실질적으로 네트워크에서 발견되어 가지고 포티 심이 이것을 찾아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심에서 이제 어떠한 이벤트 또는 인시던트가 떴을 때 이것들이 이제 포티 소어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포티 소어는 아까 보여드린 이제 포티 심 쪽에서 어떤 인시던트를 계속 패칭, 뭐 푸싱 또는 풀링 방법으로 이런 인시던트를 가지고 오는 작업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저희는 이제 플레이북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고, 이런 플레이북을 통해서 이제 스케줄을 넣게 된다고 하면은 뭐 1분마다 심에서 이러한 인시던트를 가지고 올 거야 라고 플레이북을 버튼을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플레이북을 클릭을 해 주시기만 한다면은 바로 스케줄링을 통해 가지고 1분마다 이제 포티 심에서 인시던트를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이 인시던트를 이제 뭐 파싱, 뭐 어떠한 필드를 파싱을 해서 만약에 이 인시던트가 뭐 A팀 또는 B팀 뭐 또는 물류팀 또는 뭐 특정한 팀한테 바로 메일이 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포티소어에서 그것을 바로 보내줄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능이 잘 동작했는지 보려면은 저희는 이제 우측 상단에 있는 플레이북을 볼 수 있는 버튼을 클릭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 플레이북이 잘 돌았구나. 그래서 이 플레이북을 통해 가지고 이 포티심이 보내온 인시던트는 특정한 팀한테만 메일을 보내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보안 관제사한테 전체 메일을 뿌려야 되겠구나 라고 현재 짜여져 있어서 잘 간 것을 현재 저희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포티소어가 실질적으로 메일을 잘 보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려면은 저희 이제 포티 메일 쪽에서 실제로 이러한 메일을 확인을 한번 해 보면은 저희 최상단에 있는 뭐 OT 스큐리티가 보냈는데 이런 식으로 침해 위협 대응 보고서가 나와서 요약 정보, 어디에서 어디로 간 악성 코드인지, 그 다음에 왜 악성인지, 그 다음에 뭐 지금 현재 내부망에서 내부망으로 lateral movement, 내부망 전파를 통해서 실제로 악성 코드가 갔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악성 코드라고 현재는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슬라이드를 통해 가지고 저희는 이제 포티심, 포티소어, 뭐 IDS 파일 수집기인 포티게이트, 그리고 이제 포티 샌드박스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악성 코드를 어떤 식으로 수집을 하고 탐지를 하는지, 그 다음에 보안 공지까지 자동화시킬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요약으로 왜 이런 포티 솔루션을 사용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질문점을 던지면서 이러한 질문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티넷 솔루션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포티넷은 이제 퍼듀 모델에 대한 솔루션을 이제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저희는 모든 위협들을 커버할 수 있는 보안 시큐리티 솔루션들을 현재는 갖고 있고, 그리고 제외하여 저희 SIEM, SOAR, 그 다음에 뭐 Faulty Analyzer 등등을 통해서 이러한 보안 위협들을 시각화할 수 있는 솔루션들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선 데모를 통해서 이러한 OT 인프라 상황 인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OT 인프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보안 요구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자산 관리, asset management, 애플리케이션 가시성 및 제어, application visibility and control, 침입 탐지 및 방지, 뭐 intrusion detection and prevention system, 그 다음에 네트워크 액세스 제어, network access control, 그 다음에 NAC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 segmentation, segmentation and microsegmentation, 그 다음에 신호 보호, signaling protection, 그 다음에 IoT, IIoT 플랫폼 보호, IoT, IIoT 플랫폼 protection, 로깅 및 모니터링에 대해서 저희는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IEC 62443번 Foundational Requirements에 대해서 FR6 이벤트에 대한 적시 대응, 그 다음에 FR7 리소스 가용성까지 저희는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OT 및 기업 관련 위협 탐지는 저희 포티넷이 이제 탐지, 조사, 해결까지 모두 자동화해서 수행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솔루션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대응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난 포티넷만의 강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티넷은 많은 OT 벤더와 Fabric Ready 파트너를 현재 맺고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저는 포티넷 코리아 김대엽 컨설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